안녕하십니까. 광주 우리들병원 이대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본인이 그 증상만으로 그것의 원인을 사실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증상만을 가지고 그것이 디스크에 의한 신경통인지 아니면 바깥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에 의한 원인인지를 또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인지 원인인지를 증상만으로는 사실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어떤 환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의학적 검사나 또 물론 통증의 그 양상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자분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도 물론 저희가 단서를 찾기도 하지만 결국 의학적 검사, 환자를 직접 저희가 만져보고 환자를 검진을 해보면서 그 원인을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영상의학적인 엑스레이나 MRI, CT 등의 영상의학적인 검사 등의 어떤 보조적인 진단 도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시술과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이제 원래 척추에 형성되어 있는 그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병변으로 관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여부가 그 시술을 할 수 있냐 없느냐에 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환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근육에 대한 치료가 뭐 특별한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고 그걸 방치하거나 만성화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물론 쉬고 또 그 근육이 정상화되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뭐 적절한 경구, 처방, 진통제 등을만을 갖다가 잘 처방 받으면서 그 근육이 정상화되는 시간만 잘 버티면 그 요통을 극복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는 것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근육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외부적인 개입, 주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도수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외부적인 의료적인 개입이 꼭 필요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증상이라는 게 만성화되면 그 만성화됨으로써 치료에 투입돼야 될 시간적 소요가 또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외부적 개입이 급성인 만큼 그렇게 많이 시간적 개입이 또 의료적인 개입이 적어도 없는 경우도 많겠지만 만성인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진의 판단이 물론 절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치료에도 어떤 등급이 있다고 하면 심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낮은 등급의 치료를 먼저 해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호전도를 보고 그 다음 단계의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괜찮을지를 갖다가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MRI나 CT 등의 엑스레이 등의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서 여러 검사를 통해서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처음부터 조금은 더 침습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이제 그걸 판단해서 가이드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요. 결국에는 이 사지로 가는 사지의 말단 부위까지 가는 신경의 그 시작점은 결국은 허리입니다. 허리. 물론 팔의 경우에는 또 경추가 될 것이고, 그 신경의 시작 부위인 그 척추에서의 문제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 신경의 길목을 어느 길목을 갖다가 자극을 하면 그것과 상관없는 부위에서의 통증으로서 환자가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아프다라는 통증, 혹은 발이 아프다라는 통증, 다리 쪽으로 통증, 발바닥 쪽으로의 통증이 척추의 문제로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죠. 요가를 해도 되냐, 혹은 얼마나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 답은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한테 가장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운동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원래 안 하던 운동을 당장 통증이 있다고 그 통증을 운동으로 극복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운동이라면 사실 통증이 발생하고 혹은 치료가 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굳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물론 그렇다 해서 누워있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를 꼭 하시면서 가볍게 땀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 등이 저는 훨씬 더 근육으로의 혈류를 갖다 증가시키고 신경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면서 회복을 더 증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 운동을 한다든지 목이 아프다고 목 운동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는 건강할 때 예방적인 의미로 운동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은 의료인들마다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환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해오지 않았던 운동이라면 무리해서 굳이 하지 마시라. 열심히 한다고 환자들 통증을 지금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열쇠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만약에 하시는 게 있고 간단히 하시는 게 있다면 통증이 일단 해보시고 통증이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발생하는 것 같고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되면 딱 거기까지의 강도 정도만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사 치료를 많이 하면 또 주사 치료가 무조건적으로 주사는 적게 맞아야 된다,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관점이 있는데, 잘 쓰면 명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자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가 됐든 한 의료기관을 믿고 어떤 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당장 효과가 없다고 또 다른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테로이드 치료에, 주사 치료에 노출되는 것이 더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의료기관에서 이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사 치료, 그리고 그 환자에게 투여되는 어떤 스테로이드 양이랄지 주사 치료 횟수라는 것들이 의료인들에 의해서 다 모니터링 되고 있고, 꼭 필요한 양만큼의 주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